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지난 시간에 네. 네이버가 네.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야. 그리고 저희 5만 넘으면 원래 이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템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템 좋은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도 많이 준비했죠. 기업 갈아먹기 어떤 네. 건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드디어 나오네. 카카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지금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기준인데요. 네.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넘었었어요. 무려 5조 원이나 넘었었습니다. 세상에. 네. 시총 3위잖아요. 네, 3위. 맞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좀 밑에 순위였는데 그렇죠. 확 점프를 했어요. 퀀텀 그 점프를 했어요. 2014년에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거든요. 네네. 두 개 회사 시총을 합쳐서 네이버의 몇 %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3분의 1밖에 안 됐고 네. 코로나19 이전 시총 기준으로요. 음. 카카오가 네이버의 4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지금 시총이 역전이 됐거든요. 돌이켜보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를 아. 받고 최대 수혜가 카카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네이버도 언택트 수혜 아닌가요? 맞아요. 많이 받았을 것 네이버도 같은데. 성장했는데요. 네. 네이버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카카오는 네. 이렇게 한 거죠. 제이커브 그렇죠. 네. 지금 52주 신고가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달성을 하면서 제2의 3전 국민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는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한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일부 언론이 확정됐다라고 음. 하는데 이게 뭐 아직 결정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력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알짜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제 진출하는데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약간 네이버는 그에 비해서 약간 소극적인 의사결정들을 했어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내 웹툰 있잖아요. 네. 일본이 만화 시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네이버 웹툰이 1등이고 네. 2등이 피코마라는 앱이었는데요. 최근에 역전됐습니다. 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네. 피코마가 좀 많이 앞서는 상황이고요. OTT, 이제 넷플릭스 같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 계열의 크로스 피처스, 월광, 사나이 피처스, 그랜 그린 미디어 같은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고요. 이병헌, 한효주, 유연석 이런 사람 다 지금 카카오 어떤 계사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너무 잘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빌리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안 하는 게 없네요, 카카오는. 그렇죠. 영업이익으로 놓고 보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카카오. 매출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매출도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한 20% 정도 차이가 났는데 확장성에 대해서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모든 서비스에 카카오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문어발입니다. 주변에 문어발. 서비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린이 대표 질문이 눈빛이 카카오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질만 나게. 네. 우리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게 지금 네, 맞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채널은. 그럼요. 네.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회사가 곧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LG화학은 자회사 상장이 곧 이제 임박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네. 주가에 큰 영향을 안 미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체 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주린이 분들이 네. 생각하는 대표적인 오류인데요. 이 이 계열사 상장 이슈만 놓고 이 주가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왜냐면 이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주가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재료가 노출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요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LG화학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네. 아쉬우실 것 같아요. 자회사 그렇죠. 상장하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했는데 카카오만 빡.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2차 전지 쪽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네. 이게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로 인식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 간의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달랐던 거죠. 네. 또 카카오가 액면 분할도 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15만 원이라 그러면 원래는 75만 원짜리죠. 음. 한 주에 75만 원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방송했을 때가 1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분할 전이었으니까 한 7배가 넘게 분할 올라온 전에 거죠. 10만 원. 네.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세상에. 네. 그때 이제 톡비즈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네. 예, 톡비즈라고 이제 카카오톡에 광고 들어가는 게 처음 됐는데 사실은 그 톡비즈가 성공했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어떤 문어발 확장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일단은 75만 원짜리는 거래량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한 주 사면 75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닫혀 있는데 이게 분할이 되면 거래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주린이들 초보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국민 주식이 맞아요. 돼서 또 그게 또 막 이슈를 그렇죠. 삼성전자도 50분의 1 분할하면서 국민 주식이 됐잖아요. 와 맞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전철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카톡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카톡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신세계다. 뭐 스마트폰의 이제 성장과 동시에 나왔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 그러면 김범수 의장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두 분 다 86학번입니다. 서울대. 86학번 중에 인터넷 벤처 1세대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네이버 이혜진 의장, 그리고 네. 김범수 의장, 그리고 다음 창업자 이재용. 한 살 많으신데 85학번에 NC소프트 김택진 이제 의장도 다 이제 그때 창업하신 분들이고요. 이혜진 의장은 아버님이 삼성 계열사 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겠죠. 근데 김범수 의장은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흑수저 출신이셨고요.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오. 일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제대로 뭐 사교육을 하거나 가회를 시켜주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풀어놓고 키웠대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백과사전 읽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백과사전이요? 네네. 그래서 백과사전 읽는 거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퀴즈 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서도 또 게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92년도에 삼성 SDS를 이혜진 의장하고 같이 입사를 합니다. 또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네요. 네, 같은 회사를 오. 입사 동기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PC통신 유니텔 업무를 맡았어요. 유니텔. 그때 이제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유니텔을 맡아서 4등인 유니텔을 2등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PC통신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고 야후가 성공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포착을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외환 위기 때 과감하게 사표를 던집니다. 남들은 안 나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렇죠. 시절에 호기롭게 그만뒀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나와보면 이 현실은 사바나거든요. 사바나 초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양대 앞에서 PC방을 여셨어요. 그래서 국내 최대 PC방. 오. 본인 돈 5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있었는데 친척분들한테 2억 4천 정도 땡겨가지고 네? 한양대 앞에 PC 50여 대로 PC방을 차렸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대박을 냈어요. 오.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낮에는 PC방 사장님하고 밤에 프로그램 개발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냐면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오, 우와. 그래서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전국에다가 팔았던 거죠. PC방 다니면서. 그래서 좀 잘 팔렸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무료로 이걸 깔아주고요. 대신에 PC방 관리 프로그램 메인 창에다가 그 자기 게임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게 한 게임입니다. 이야. 한 게임. 그게 이렇게 그렇죠. 광고를 셀프 광고를. 그렇죠. 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신선했던 거고. 네네네. 그래서 3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가 모입니다. 소위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은 다 그 시절에 PC방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랑 이제 디아블로2 열심히 할 때인데요. 저도 군대 안 열심히 갔으면 하셨군요. 팬이 됐을 거예요. 군대 안 갔으면 저는 팬이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경쟁사들은 게임을 다운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이었는데요. 한 게임은 그냥 접속만 하면 바로 되는 이런 거라서 굉장히 좀 잘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NHN이 탄생했고요. 네. 이후 승승장구했어요. 야. 그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두 회사 간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게임 같은 경우는 그 회원 수는 굉장히 많은데 네. 돈을 못 벌어요. 김범수 의장의 그 모토는 이거예요. 일단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그러면 거기서 겁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맞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게 되게 약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임은 굉장히 게임은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걸 마련하는 게 좀 부족했고 그때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는 3, 4위 포털 사업자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그 검색에서 그 막 밀리고 엠파스에 밀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네이버 맞아요. 지난 시간 네이버 영상 찾아보시면 도움이 다시 되는데요. 한번 보고 오세요. 네이버는 또 펀딩을 잘 받았어요. 삼성 사내벤처 1호였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돈은 많았는데 이렇게 또 회원들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돈이 많고 한쪽은 회원 수가 많으니까 합치자라고 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공동 대표로 2007년까지 잘 하셨고요. 네. 저번 네이버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2007년에 회사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데 한 게임의 어떤 입지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단 한 게임 출신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김범수 의장도 2007년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지분 팔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돈이 그래도 한 몇천억 있었겠죠. 미국 가서 놀란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 데리고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이제 막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같이 막 놀고 그랬대요. 그동안 못 놀아준 거. 몇 천억 갖고 놀면 놀만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또 이렇게 일복 많은 인간들은 못 놀아요. 길게 못 놀아서. 딱 봤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출시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놀다가 이거는 모바일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놀라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카카오톡을 또 이제 이렇게 고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놀라워요. 우리 보통 개발자들은 뭔가 막 개발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2개월 만에 출시를 합니다. 2개월 만에 개발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류토성이었죠. 초창기에 안 써보셔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모바일 시대는 스피드다. 그래서 빨리 론칭을 하고 사용자들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면 된다. 이런 거였죠. 맞다. 그렇죠. 그게 원래 맞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카카오톡을 내놨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1년 반 만에 1000만 명 돌파했고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여기서 비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말 카카오톡이 성공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건데요. 그때 당시에 SK그룹에 그 PC SNS 넘버원이 있었어요. 네이트온. 그렇네. 그렇죠. 맞아. 카톡 전에 원래 네이트온 썼잖아요. 그렇죠. 네이트온이 모바일 버전을 만들자고 그룹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절됐어요. 왜요? SK그룹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의 SMS 매출이 빠지잖아요. 황금알 노른자 같은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다니. 그렇죠. 그게 그때는 그래도 몇백억 몇천억의 이익이니까 그걸 위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네이트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카카오톡이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네이트온은 기존 회원들도 엄청 많았으니까 엄청 사실 그냥 모바일 가기만 하면 거의 되는 뭐 거였는데 2, 3천만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만 가면 되는 거였는데 세상에 너무 중요한 기회였다. 그렇죠. 이게. 그래도 SK는 그때 하이닉스 샀잖아요. 우리 다 했습니다.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후쿠시마. 그때 취재관 기자들도 막 통신이 안 돼서 날렸어요. 그런데 카톡만 터진 거예요. 왜요? 그 카톡은 일단 인터넷 기반은 돼 있는데 다른 통신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터넷 기반으로 메신저가 되는 카카오톡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자, 전화 이런 거는 잘 안 되는데 카톡만 되는 인터넷 기반은 되었다. 네네, 그렇죠. 그거만 이제 지하 케이블이 매설돼 있으니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취재 나간 기자들이 다 카톡으로 보고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때는 카톡이 전화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신저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 IT 역사라는 게 참 재밌는데요. 그러면 카카오톡이 일본 시장을 먹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저 라인이 먹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그렇죠. 상황이지? 국내 시장 이 독점 사업자로 뭔가 집중하느라고 일본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신경을 못 썼구나. 그렇죠. 이 아날로그 일본 이 시장에 또 리소스를 투입하느니 그냥 국내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해진 의장이 보고 딱 바로 그냥 일본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라인이 남은 거예요. 기회를 또 잘 봤네. 그렇죠. 이해진 의장은. 이게 참 재밌죠. 재밌다. 진짜 웬만한 근현대사 그 역사 재밌네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김범수 의장의 그거는 약점은 사람을 모았는데 돈을 땡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당시에 돈을 버는 건 게임 부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사들이 또 카카오톡을 막 물고 내려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또 정권에서 또 카카오톡 서버 털어가지고 막 그 정보 가져간다고 해서 위기가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막 옮겨가고 지금은 여의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막 메신저 텔레그램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털릴까봐. 그런데 이제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때 또 카카오가 또 정면 승부를 합니다. 이제 정부한테 우리 못 줘. 정보 못 줘. 우리
어느 정도 쓰다가 지워져. 그리고 거대 이통사하고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검열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또 카푸로 한다고 그래서 택시 회사들이 막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막 일부 기사님들이 막 분신 자살하고 그렇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또 막 그런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를 사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업자야.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택시 산업을 망가뜨리는 맥이었는데 우리도 택시 사업자를 할 거야. 그러면서 그 택시 운전사들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에 톡비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요, 약간 벤처스러운 회사예요. 벤처는 아닌데 벤처스러운 거죠. 규모가 벤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 쭉 깔아넣는데 돈은 못 버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카카오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대기업 출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저기 CJ의 김성수 대표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안 나갈 정도로 적당하게 불편하면 안 나가. 그러죠. 적당히 불편. 그렇죠. 사람들이 안 나갈 정도로 네. 적당히 불편하면 안 나가. 제일 위에 광고창 하나 띄우는데 그런다고 카톡을 안 쓸 리는 없다라고 그쵸, 생각한 그쵸. 거죠. 네. 근데 그게 대박이 납니다. 하루 이익이 3, 4억씩 납니다. 하루에. 왜냐면 광고주 입장에서도요. MBC 뉴스에 1억 주고 광고 거는 것보다요. 카카오톡에 이거 1억 주고 광고 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M사라고 해주세요. M사라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MBC가 못났다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뉴미디어 시대로 광고 변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그거는 대박이 난 현실이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문어발 확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어떤 카카오에 이르게 된 거죠. 카카오는 일부러 아예 네. 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수익보다는 고객 신뢰, 뭐 고객 편의, 고객 만족을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가요? 사업가들을 만나다 보면요. 네. 잘 벌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잘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보면 김범수 의장은 뭐 잘 벌려요. 잘 벌리는데 잘 못 걷어먹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이제 잘 걷어먹는 사람들이 와서 딱딱 정리하면서 돈 되는 거 탁탁탁 이런 사람이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 관계가 또 맞습니다. 딱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기업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음.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그냥 아주 탁탁탁탁 아다리가 잘 맞았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게다가 카카오는 이 자회사들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페이가 곧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주가나 시총은 대충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10조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0조? 시장 카카오페이만. 오, 페이만. 카카오뱅크는 지금 3, 40조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 업체죠. 음. 이 원래는 알리바바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이 네. 최초로 간편 결제 사업자가 상장하는 게 예정돼 있었는데 네. 중국 정부한테 두들겨 맞고 지금 마윈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무산됐는데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상장하는 케이스가 된 건데요.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 보험 뭐 이런 쪽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 디지털 손해보험사도 탄생할 거고 이런 거 측면에 있어서 카카오가 종합 디지털 금융회사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열사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좀 기업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말들도 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도 고평가돼 있고 네이버도 고평가돼 있겠죠. 그러면 사실 뭐 당연히 IT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죠. 다 뭐 고평가는 왜냐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도 아마존이 고평가됐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100배가 올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그게 고평가냐? 아니죠. 지나가봐야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같이 있던 회사들은 망한 회사도 많단 말이에요. 플랫폼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와서 뚝 밀어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는 야후가 짱이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야후가 짱이었는데 네. 지금 야후는 이제 일본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야후 재팬이 라인하고 합병해서 제트홀딩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질을 했는데 라인을 맞아요. 못 이겨가지고 네. 사실 이 고평가 저평가라는 게 잠깐 맞아요. 애매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사실 이 카카오페이가 나오기 전에 토스 네. 아시죠? 아닙니다. 예. 토스가 이런 간편 네. 결제 그리고 송금하는 네네.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와 이것도 신세계다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정말 너무 비슷하게 그런 맞아요. 서비스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결국은 자금력 세고 뭔가 결국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그렇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그 네이버페이가 2015년에 시작했고 네. 카카오페이가 2014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누적 이용자 수로 보면요. 카카오페이가 3,500만 명,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2,800만 명이고요. 거래액으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67조,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26조 이렇게 되거든요. 아, 토스는 사실 굉장히 잘하고 저는 있지만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짠함이 있어요. 그렇죠. 스타트업도 네. 또 잘 자르면 이렇게 고래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그렇죠. 확률이 너무 떨어지죠. 아, 네. 네. 쉽지 어쨌든, 않습니다. 네, 토스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토스도 네. 이제 인터넷 전문 뱅크에 최근에 라이선스 받은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페이는 그냥 단순 결제 시스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니 디지털 손해보험사 그리고 증권사까지 와 여기 완전 그냥 종합 이제 금융회사예요. 이렇게까지 막 넓히는 이유가 뭘까요? 문홀발식 확장인데요. 페이라는 지점도 게 없이 그렇죠. 지점도 없이 그렇죠. 페이는 일단 많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동안 이제 편의성하고 접근성이 이제 무기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가입자 수를 많이 모아야 되고요. 음, 그러면 그 모은 가입자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빅데이터를 뽑아야 되죠.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핸들러, 그리고 이제 즉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느냐로 이제 판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노리고 있는데요. 금융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데이터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품목을 얼마로 결제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다 가져가면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가리고 어떤 비대면 정보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걸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페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떤 품목을 얼마에 샀는지는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위치 기반이 중요해지겠죠. 아. 위치.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로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두 개를 매칭을 하면 우리 오, 성혜민 네. 아나운서가 앞선 말씀 홍대 가서 뭘 사 먹고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네. 다 아는 거네 다. 그렇죠.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사업 추진에 또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걸림돌로 네. 또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네. 최근에 네이버는 합격했는데 카카오는 탈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국에서 요구하는 뭐 기준을 못 충족했기 때문인데 아마 조만간에 다시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요, 이 고객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사실은 뭐 이 고객 정보를 기업들이 아름아름 다 썼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기업 정보를 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이 안 되고요.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독점 사업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시장 보면 그렇잖아요. 몇몇 회사가 계속 이 독점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 뭔가 이게 판이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편의성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동의하에 내 개인 정보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핸들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한테는 내가 이 개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마이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걸림돌이 돼요? 이게 통과가 돼야 그 그렇죠. 넥스트 스텝들이 빨라지는 맞습니다. 거네요. 훨씬 더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2대 주주가 또 엔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기업이잖아요. 엔트그룹은 네. 중국으로 데이터들 유출되면 어떡해요?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본주의라는 게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니네는 이거 못해 라고 하면 중국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정서적인 그런 거나 이게 또 법적 기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마이데이터를 못해 라고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비식별 데이터, 이 사람 데이터는 있는데 이게 누군지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자기가 추론하는 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비식별 데이터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부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같은 통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얘는 의심이 가는 놈이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쩔 수는 없네요. 네네, 그렇죠. 또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도 상장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뭐 대충 언제쯤 상장이 될 거고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4월 15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네. 사실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통과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기업 가치는
원래는 20조라고 했는데 지금 뭐 30조, 40조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고 최근에 40조 밸류에 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 써보셨어요? 쓰세요? 저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렇죠. 어. 무조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고. 그럼 이거 네.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이걸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카카오뱅크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카카오뱅크. 네. 오. 사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오, 이 중요한 그렇죠. 꿀정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저 개인의 판단이니까. 투자의 판단은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요. 이런 게 궁금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중요한 질문. 네. 가장 궁금한 질문. 네. 지금이라도 카카오 매수 유효할까요? 카카오와 네이버 네.